안녕하세요. 여름 휴가는 다녀오셨나요? 코로나로 올해 여름 휴가도 집에서 보낸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먹는 음식처럼 우리가 하는 행동에도 행복 칼로리가 있다고 합니다. 행복 칼로리는 이게 가장 높은 것이 여행이라고 하는데요. 답답한 여름,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은 여러분들을 위해 8월 방송은 여행하는 마음으로 방송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회적 경제로의 여행, 조금은 낯설지만 가치 있는 가슴 따뜻한 여행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용산 시즌2 라이브 용산 사회적 경제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조정옥, 이선진입니다. 떠나요 둘이서 모든 걸 훌훌 버리고 제주도 푸른 밤 그 별 아래 이제는 더 이상 얽매이긴 우린 싫어요. 신문에 TV에 월급 봉투에 보다는 바다 볼 수 있는 창문이 좋아요. 낑깡발 195 감귤도 우리 둘이 갖고 봐요. 정말로 그대가 외롭다고 느껴진다면 떠나요. 제주도 푸른 밤 하늘 아래로. 힘들 게 별로 없어요. 제주도 푸른 밤 그 별 아래 그동안 우리는 오랫동안 지쳤잖아요. 술집에 카페에 많은 사람에 도시의 침묵보다는 바다의 속삭임이 좋아요. 신혼부부 밀려 똑같은 사진 찍기 구경하며 정말로 그대가 재미없다 느껴진다면 떠나요. 제주도 푸른애가 살고 있는 곳. 도시의 침묵보다는 바다의 속삭임이 좋아요. 신혼부부 밀려 똑같은 사진 찍기 구경하며 정말로 그대가 재미없다 느껴진다면 떠나요. 제주도 푸른 애가 살고 있는 곳. 네, 라이브 용산 사회적 경제 8월 방송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8월의 용사 사회적 경제 기업은 더 스페이스 프렌즈의 김현옥 대표님께서 참석을 하셨어요. 저희가 초대를 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표님. 네, 늘 말씀드리지만 가문의 영광입니다. 더 스페이스 프렌즈 지역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거란 생각이 들어요. 지역의 이주 가정 아이들이 한글을 익히고 제대로 학습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신데요. 더 스페이스 프렌즈에 대한 소개, 기업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대표님. 네, 더 스페이스 프렌즈는 주식회사예요. 그때 2018년도에 사회적 기업 육성팀이 되면서 되고 나니까 이제 조직을 해라, 뭐 네, 협동조합 할래, 주식회사 할래, 뭐 계속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주식회사로 하자. 협동조합은 너무 그 의사결정 구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일하는 것도 힘든데 이런 것까지 힘들면 너무 진이 빠지지 않냐. 그러니까 돈 벌어서 좋은 일 하자라고 해서 저희 같이 그동안 5년 동안 이제 6년 동안 애쓰던 선생님들하고 같이 해서 주식회사를 설립을 했고요. 그 전에 제가 다문화 쪽에서 다문화를 알게 된 거는 2008년도예요. 굉장히 오래됐는데 충북 제천시 덕산면에서 한 1년 8개월 정도 살면서 다문화 엄마들을 만나게 되고 그때 다문화 아이들 이제 다문화 엄마의 자녀들이 4살, 5살 이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생활하는 거를 보면서 아 얘네들이 커서 우리나라 한국 사회에 나올 때면 얘네들 때문에 되게 문제가 생기겠다. 우리나라가 얘네들이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겠다. 뱉을 수도 없고 삼킬 수도 없는. 그래서 이 친구들을 교육을 하는 데 집중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그때 살짝 했었고요. 그러다가 2012년도부터 해방촌에서 다시 컴백해서 보니까 이제 아프리카 분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시고 그래서 그분들 엄마들도 우연히 알게 되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물어보니까 한국어 공부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셔서 그러면 공부하자. 장소도 없으니까 이제 카페 같은 데 가서 앉아서 같이 공부하고 그러다 해방교회에서 해방 문화교실을 하면서 공간을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엄마하고 아이들을 이제 가르치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해방촌이 이제 도시재생이 되면서 예, 도시재생 주민사업, 공모사업 같은 것도 하고 또 교수님께서 동국대학교 연결해 주셔서 링크사업단 뭐 이런 것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여태까지 이제 흘러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용산에 다문화 가정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이주 가정들? 그 데이터가 네. 계속 또 바뀌고 해서 네네. 이제 제가 외우지는 못하는데 네. 용산 이가동은 네네. 2016년도 기준 한 16,000명 정도 좀 넘었었다고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좀 이제 좀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떨어졌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그 등록되지 않은 네. 이민자들, 미등록. 네, 미등록 외국인들 이주민들, 포함하면 더 많고요. 그리고 거기에 10%가 16,000명 정도 10%가 이제 외국인이고 그리고 그 한 1,600명 뭐 이 정도의 학령 인구 0세부터 19세 학교를 다니는 네네. 그 아이들이 한 또 10% 그래서 한 100, 그러나요? 네, 150명, 160명 뭐 이렇게 된다고 제가 이제 들었죠. 맞아요. 작년에 우리나라의 다문화 가구 구성원이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를 넘었어요. 했다고 해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방송 때문에 이제 찾아보니까 용산구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전체 인구가 24만 명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5.9% 14,323명이 외국인. 네네. 그리고 미등록 외국인을 추산하면 전체 인구 7%. 7%. 그러니까 2만 네네. 명 정도 된다라고 네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또 이렇게 길거리 해방촌에서 보면은 그 아프리카 엄마들의 아기들 있잖아요. 아기들이 되게 또 많아요. 그 용산의 특성은 선생님은 용산에 오래 사셔서 잘 아시겠지만 다양한 나라에 정말 세계의 모든 분들이 좀 모여 있는 네네. 지역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산중학교, 보광초등학교 이런 데는 25개국 이상 아이들이 와 있어요. 한 학교예요. 네, 한 학교에. 오산중학교가 25개국인가 30개국이고 보광초등학교가 하여간 두 학교가 그 정도로 많은 나라의 친구들이 이제 학교에 그러면은 공부하고 있어요.
학교에서 사실 그 25개국 아이들을 음. 다 같이 이렇게 지도한다는 건 보통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힘들죠. 그래서 그 필드에서 고생하시는 선생님들 고생이라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선생님들 저희가 이제 서울은 아니지만 지방의 돈포 초등학교라고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네. 근데 그 선생님 그 학교는 전교생이 200명인데 80명이 다문화 아이인 거예요. 그 중에서 50명 이상이 러시아 쪽에서 이제 온 거죠. 그러니까 그 선생님께서 왜 이렇게 애들이 러시아 쪽에서 많이 오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우리나라가 유엔 아동 인권 그 네네. 결연돼 있어서 무조건 우리나라 땅을 밟으면 학령 인구는 학교를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정말 한국어 하나도 모르고 이제 학교를 들어가게 되는데 선생님은 도대체 왜 얘네들이 이렇게 들어오는지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알게 됐어요. 나중에 우리나라에서 그 고려인들 네. 고려인들을 대우하는 차원에서 그 후손들을 이제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들어왔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대표님이 제일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야가 지금 교육 콘텐츠 네.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가 그런 다문화 애들을 선생님이 1대1로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이 콘텐츠를 만들어서 배급을 하시고 그거를 또 아이들이 가정에서 부모와 같이 배우는 그런 거 작업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자세하게 해주세요. 네, 제가 해방촌에서 아이들을 만난 거는 2012년, 13년 그때인데 정말 한글의 기억 니은도 모르는 친구가 용암초등학교로 입학을 해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분이 저한테 선생님 좀 얘네들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되냐라고 해서 그럼 만나보자라고 해서 그 친구가 1학년, 언니가 3학년 이렇게 두 친구를 만나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한국어 어느 정도 가르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얘네들이 너무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공부는 어려워지고 그래서 그냥 조금씩 가르쳐서는 이제 안 되겠던 거죠.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거는 얘네들이 학교 생활이 얼마나 지옥일까. 아침에 9시에 가서 1학년 애가 한 1시나 1시 반쯤 끝나고 오는데 아무것도 못 알아듣잖아요. 선생님 말씀을. 그러니까 얼마나 얘네들이 학교 생활이 힘들까. 그래서 얘네들을 좀 도와서 그래도 조금 학교 생활이 좀 그래도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뭐 한 5%라도 알아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아이들을 공부를 가르치다 보니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다음부터는 뭐 빵을 만든다든지 악기를 배운다든지 이런 다른 액티비티는 전부 내려놓고 공부만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일단 그러면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잘 적응을 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학습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쵸. 언어나 이런 부분들이 네네. 장벽이 있으니 어려웠었고 그 네.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좀 시급하게 해결해야 됐다라는 게 대표님의 생각이셨던 네. 거죠. 네. 저는 되게 인상 깊었던 게 그렇게 콘텐츠를 아이들 대상으로 만들 수 있지만 실제로 부모가 또 가르쳐 줄 수 있도록 연계를 하고 또 네네. 부모님도 사실은 한국말을 잘 모르는 한글을 잘 못 읽는 이런 부모님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네네. 근데 그 부모님들이 또 한글을 깨우칠 수 있도록 이 콘텐츠가 네네. 작동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 지점에 대해서는 대표님이 어떻게? 처음에는 저희 이제 스페이스 프렌즈에 오는 친구들이 지금 한 20명에서 25명 정도 돼요. 네. 그런데 더 많이 받을 수 없었던 게 부모님들이 애들을 막 데리고 오시는데 걔네들을 무작정 받기만 하는 게 저희가 다는 아니어서 왜냐면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다 보니까 선생님이 한 분이시면 딱 2명밖에 맥시멈 못 가르치거든요. 근데 무조건 걔네들을 받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못 받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저희가 맥시멈으로 가르칠 수 있는 게 20명인가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랬는데 그 2018년도에 이제 어쨌든 예비 사회적 기업도 되고 되면서 돈도 벌으라 그러고 좋은 일도 하라 그러고 막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대체 뭘로 매출을 일으키지? 여태까지 다 교재도 다 사줬는데 그래서 생각했던 게 우리 선생님들하고 그러면 컨텐츠를 만들어 보자. 온라인 컨텐츠 그러면 여기까지 오지 않아도 집에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시작을 이제 하게 됐던 거죠. 그랬는데 그거를 계속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러면 아이들 숙제 집에서 숙제도 할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단어장은 이제 책으로 9개 국어로 번역을 했고요. 그래서 그것도 단어가 한 600개 정도 돼요. 그래서 그 책으로 온라인 컨텐츠로도 엄마랑 공부할 수 있지만 그 책을 가지고 엄마하고 같이 서로 엄마의 모국어를 아이한테도 가르칠 수 있고 또 아이가 한국말을 엄마한테 가르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그 매개체가 되는구나 라고 해서 이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 출판 네 ISBN도 뭐 받아야 되고 뭐 그렇대요. 출판을 하려면 그래서 이제 그거 이제 또 제작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기 전에 예비 사회적 기업 기간이 있는데 예비 네네. 사회적 기업으로 이제 인증이 되고 지금 3년 네, 됐나요? 올해 12월까지예요. 3년이고 네네. 그러면은 인가 부서는 어딘가요, 대표님? 저희는 창의혁신형 그래서 고용노동부였어요. 고용노동부. 네, 원래는 국토부 도시재생, 그러니까 국토부 사회적 기업 육성팀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국토부는 거기서 떨어졌어요. 왜 그러냐면 국토부는 일단 뭔가 하드웨어를 고치고 리모델링하고 이런 거가 국토부다 보니까 제가 그 사회적 기업 육성팀에 들어갈 때도 그 심사위원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다문화 아이들 교육하는 게 그 그러니까 국토부랑 무슨 상관이 있냐 도시재생하고. 그래서 제가 도시재생은 5년 6년 앵커 시설을 지어놓고 나가면 그건 하드웨어다. 그러면 그 하드웨어를 그 다음에 채우는 건 소프트웨어인데 소프트웨어면 주민이다. 주민의 10%가 외국인이면 당연히 그 친구들도 교육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려서 됐는지 어쨌든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예비사회적 기업 이런 데서는 다 떨어졌어요. 다 떨어졌는데 마지막에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구제를 해주셨죠. 사회적 기업을 만드시는데 지금 3년이라는 시간이 지금 지나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 이거는 아까는 저는 컨텐츠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그게 굉장히 머리가 아프고 600개 어휘로 83강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되게 힘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사회적 기업으로 완전히 탈바꿈하는 게 더 큰일이고 대표님이 정말 역량을 발휘하셔야 되는 그런 일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게 취약계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또 어려워요. 그렇죠.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한부모는 한부모 증명서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저희 계속 오는 친구들 중에는 그러니까 난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불법 체류자들 있단 말이에요. 그런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유리 인간인데. 사람만 있지 아무것도 증빙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컨설팅을 받았는데 우리 센터장님께서 연결해 주셔서 그랬는데 뭐 이것저것 얘기하다가 다시 한번 이제 내일인가 모레 다시 2차 컨설팅을 받기로 했어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꾸준히 어떤 그 소셜 미션을 해결을 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돈을 벌어서 열심히 하면 되죠. 뭐 사회적 기업 못 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이들을 굉장히 이제 많이 만나시잖아요. 네네. 그리고 아이들 중에서도 사실은 이제 가장 그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 우리나라에서 태어났지만 결국에는 뭐 등록이 안 된 아이들도 있고 사실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세상에 꿈을 꿀 수 있을까? 그 친구들한테 꿈이란 게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었는데 어때요? 그 아이들의 지금 현황들, 생각들. 네, 저희가 그동안 만나왔던 친구들은 다문화라고 하면 또 그래도 잘 사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만났던 친구들은 그 중에서도 소외계층 아이들이다 보니까 이제 제가 너네 뭐 하고 싶어? 라고 물어보면 몰라요. 해본 게 없거든요, 얘네들은. 그리고 집에도 가보면 거의 그냥 뭐 굴처럼 이제 그런 데서 식구들이 막 4명, 5명 그냥 막 살고 있고 이러니까
얘네들이 뭔가를 자기네가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고 그거를 하지를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너 뭐 하고 싶어? 그러면은 몰라요라고 하는 말들이 이제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오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가슴이 아팠고요. 한 3주 전에 이제 기회가 있어서 그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 16살 1학년인가 보다. 두한이학 이렇게 두 명을 이제 데리고 그 캠핑을 갔어요. 근데 이제 카약 캠핑이라 그래서 이제 카약이 있어서 이제 충주호에 가서 이제 카약을 이제 타봤죠. 그리고 그 지붕에도 올라가서 이제 달도 볼 수 있고 별을 볼 수 있는데 얘네들이 그런 경험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친구들이에요. 태어나서? 네, 너무 좋아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필리핀에서 작년에 온 친구는 그러니까 아마 이게 다이빙을 하는 데가 있었나 봐요. 그 스팟이 있었는데 뛰어내리라 그러니까 얘가 이제 못 뛰어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항상 한국말이 안 되니까 언제나 이제 뒷전이었는데 자기보다 좀 잘하는 친구가 무서워서 못 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자기가 뛰어보겠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먼저 얘가 뛰었나 봐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많이 바뀐 거죠. 아, 나도 잘하는 게 있구나. 저 친구도 못하는 게 있구나. 이제 이런 이제 생각을 또 갖게 되고 늘 집에서 혼자서 아직까지 학교를 못 가니까 집에서 이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다운되고 이제 이런데 굉장히 좋은 이제 기회였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많이 이제 안타깝기도 하고. 그 더 스페이스 프렌즈를 가봤어요. 가보니까 네. 공간도 굉장히 아이들이 좋아할 공간으로 대표님이 애쓴 게 보였고 선생님들도 굉장히 따뜻한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아이들의 변화의 과정 여기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들은 이렇게 좀 성장하고 변했는지 그런 좀 사례들을 좀 네.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그 나이지리아 친구였는데 그 친구 때문에 시작을 하게 된 친구가 네. 한 5년 동안을 일주일에 3번씩 5년을 온 거예요. 스페이스 프렌즈에. 네. 그 엄마는 애가 아파서 막 울어도 갔다가 오라 그래요. 그래서 3번씩 오다 보니까 얘가 4학년, 5학년 됐을 때는 학교에서 시험도 보면 굉장히 잘 보고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한테 동생들을 가르치게 했죠. 그러니까 이제는 다시. 네, 그래서 한국 동화책을 펴놓고 저희가 이제 애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에는 선생님들이 계셔도 애들을 일일이 케어를 못 하는데 가족이 이제 서너 명이 한꺼번에 와버리면 걔네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러면 너가 좀 동화책 좀 읽어줄래? 그러면 이제 자기가 펴놓고 동화책을 막 읽어주고 걔네들이 이해를 못하면 영어로 막 설명을 해주고 이제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한국 친구 중에서는 되게 좀 어린 친구였어요. 3학년인데 제가 걔보다 더 조그만 애가 이제 한국말을 배우러 와서 너 이거 좀 얘 좀 가르쳐 주라고 기억 니은 좀 가르쳐 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가 이제 되게 이제 잘 가르쳤어요. 따라 해봐. 그러더니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지읒, 치읒, 히읗 하니까 히읗, 티귿, 티읒 이제 거기서 자기도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만 기다려봐. 그러더니 저희한테 와가지고 선생님 이건 어떻게 읽어야 되냐고. 그러면서 가서 또 가르쳐주고 이제 그런 경험을 하면서 이게 내가 공부를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 가르쳐주다 보면 더 자기가 공부가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도 있고 지금 또 한 친구 같은 경우는 내년에 이제 18살이니까 추방을 당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 친구인데 그 친구 같은 경우도 제가 한 4년 전부터인가 아이들을 가르치게 했어요. 이거는 너의 스킬을 역량 강화를 시키는 거다. 만약에 아이들이 왔는데 너 얘네들 이렇게 한꺼번에 오면 어떻게 할래? 근데 마침 4명, 5명 아이들이 한꺼번에 온 거예요. 딱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그랬더니 자기가 딱 I am ground 과일 이름 대기 하면서 걔네들을 딱 평정을 하고 5명을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까 제가 이제 그 파일럿 테스트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선생님들이고 아이들이고 누구든지 와서 해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교육 패러다임이 지금도 저는 아이들의 그 한글을 가르치고 학교 공부를 가르치면서도 마음이 아픈 거는 주입식 교육 무조건 알아야 돼. 이게 기본적인 한글이니까 알아야 되는 거는 맞는데 얘네들한테 정말 이거를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런 교육적인 교육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계속 이거는 좀 당분간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아이들을 어떻게 이제 역량을 끌어낼 수 있을까를 요즘에 계속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조금 전에 이제 파일럿 테스트 네. 얘기를 하셨잖아요. 지금 용산 FM 이제 보거나 들으시는 분이 파일럿 테스트가 과연 어떤 말일까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네네. 네, 간단하게 파일럿 아. 테스트란 어떤 것이다라고 네. 말씀을 좀 파일럿 해주세요. 테스트도 저희도 이제 잘 모르다가 작년에 그 대기업에서 저희가 선정이 되면서 1년 동안 그 회의하고 하면서 이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파일럿 테스트라고 하면 저희가 만든 컨텐츠를 대상을 정하는 거예요. 10명이면 10명, 5명이면 5명 정해서 이 친구들한테 우리가 만든 거를 적용을 시켜 보는 거죠. 그래서 3개월 동안 계속 적용을 시키면서 이제 이 친구들이 상태가 이랬었는데 뭐 말하고 듣고 읽기 쓰기가 점수가 어땠었는데 한 달을 공부하고 나니까 이렇게 성장이 되더라. 그러면서 그 기간 동안 뭔가 이제 이 친구들 전체 보급을 한꺼번에 하기 전에 이 친구들에게 그런 것들을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레퍼런스를 만들고 혹시 우리가 이제 어디에다가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해보니 이렇더라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더 스페이스 프렌즈는 비즈니스 모델이 다 이주 가정 아이들의 학습을 지원하는 특히 이제 한글에 집중해서 이제 가르치는 그게 이제 주 사업이고요. 그죠? 네네. 콘텐츠를 또 이제 개발을 해서 보급을 네.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아이들이 비용을 지불하고 여기에서 교육을 받는 건가요? 그 더 스페이스 프렌즈의 수익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수익은 거의 없죠. 여기서 이제 네네. 고충이 느껴지네요. 그쵸. 네. 왜 다문화 친구들이 구매력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사단법인을 만드는 게 이걸 이제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1, 2학년 때는 그냥 뭐 못해도 그냥 왔다리 갔다리 했었어요. 근데 얘네들이 계속 한국 학교에 다니면서 고학년이 되다 보니까 공부가 더 어렵고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려면 뭔가 선생님들도 투입을 해야 되는데 자원봉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불특정 다수잖아요. 네, 오셔서 네. 일주일에 한 번씩 1시간 네. 이렇게 가다 보면 이 아이들의 성장에 대한 그 성장의 변화를 또 선생님들이 몰라요. 그래서 그러려면 우리가 이 선생님들의 페이를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많이는 네. 못 드려도 그 최저시급이라도 그렇죠. 선생님들 페이는 챙겨야 되겠다라고 네, 생각을 해서 사단법인을 만들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기부금을 받을 수 있으면 이제 그 기부금 받은 걸로 선생님들한테 티칭을 이제 할 수 있게. 근데 다문화 교육은 혁신 이제 하시는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다문화 친구들한테 혁신이라는 게 뭘까를 생각을 하면 혁신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붙들고 네, 네. 선생님하고 같이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게임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아이가 어떤 이제 발전을 하는데 이거를 혁신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제 걸리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주가정 아이들의 한글이나 학습을 사실 다 일일이 이렇게 지도하는 건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못하지. 그 사각지대에 네네. 있는 것들을 더 스페이스 프렌즈가 해결하고 있고 그러면은 그 또 친구들은 사실 경제적으로 뭐 이렇게 지불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분들이 네네.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사실은 이제 비용을 내는 건 힘든 것 같고, 그쵸. 그죠? 네, 그래서 네. 공적 자금이 네. 좀 투입이 돼야 되겠다. 예를 들면 바우처처럼 네, 네, 이렇게 네. 좀 구매를 해서 구나 네, 교육청이나 네. 아이들의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네, 그런 네. 전략을 좀 모색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이제 대표님. 저희가 매출액이 없다 보니까 이번에도 그 바우처 사업이 하나 있었어요. 아, 네. 그랬는데 이제
공모를 했는데 네네. 떨어졌어요. 왜냐면 네. 뭐 기라성 같은 데들이 워낙 많을 네. 테니까. 그랬는데 그래서 네. 그 얘네들이 다문화 친구들이 구매력이 없으니까 기업에서 이제 이 친구들을 후원할 수 있는 뭐 어느 정도 금액,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SK 하면서 했던 거는 이 친구들이 한 달 가르치는데 교사 그 페이를 계산해 보니까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3개월 가르치는데 우리가 100만 원, 1인당 100만 원, 3개월 그렇게 해가지고 4명 그 기업 후원을 받아서 와디즈 예. 펀딩에 받고 이제 SK에서도 그죠. 후원하시고 이제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뭔가 거기에도 이제 그 레퍼런스를 이제 만들어내서 기업에서 그러면 기본으로 아티코리안을 3개월 동안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하면 3개월 동안 600개를 공부할 수 있다. 근데 그게 교과서 56권에 나오는 단어다. 학습 어휘다. 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3개월 동안 이제 한 아이를 지원을 하려면 100만 원이 든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접근을 좀 해서 좀 호소를 하려고 하죠, 이제는. 아티코리아가 굉장히 잘 만드셨더라고요. 선생님 보셨어요? 아직 못 봤어요. 그 나중에 기회가 되면 네, 네, 네. 꼭 이제 소개를 했으면 좋겠고 용산구에 혹시 그 더 스페이스 프렌즈처럼 이주가정 아이들 학습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우리 뭐 사회적 경제 기업들 일반 뭐 이렇게 시민단체 혹시 있을까요? 그 보강초등학교 앞에 가시면 바라카 도서관이라고 있어요. 근데 저희 해방초는 주로 보면은 아프리카 친구들인데 거기는 이제 아랍권. 네. 아랍권인데 거기에도 한 3년 되셨거든요. 거기도 이제 저희가 똑같이 아이들이 이제 공부 끝나고 거기 들려서 공부하고 가고 이제 그러는 이제 도서관, 바라카 작은 도서관. 그 바라카가 그 원래는 영어로는 블레싱이래요. 아랍어로 바라카고 버락 오바마 할 때 버락도 바라카라고 하더라고요. 블레싱. 그래요.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역에서. 그죠? 네, 너무 훌륭하시고요. 저는 궁금한 게 그 학생들한테 굉장히 밀접하게 지금 이제 뭐 바로 여기 직접적인 교육은 바쁘셔서 못 하시더라도 학생들한테 그 대표님의 이미지가 예, 대표님을 학생들이 뭐라고 부를까? 그게 지금 되게 궁금해졌어요. 근데 애들은 네. 대표인지 뭔지 몰라요. 선생님이 그러게. 이제 네. 뭐 지금도 선생님들 빠지면은 이제 대타로 들어가기도 하지만 3년 전인가 2년 전까지는 이제 계속 아이들하고 같이 네. 공부하고 이제 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제는 나이가 어린 아이들이 보면 사실은 싫어하죠. 그러니까 젊은 선생님이 좋지. 그래서 이제 좀 까부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이제 혼내는 제가 주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그냥 할머니 교장 선생님 맞으시네요. 네, 교장 할머니가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상 퍽 쓰면 이제 바로 깨갱하고 선생님들한테는 까불고 이제 그러죠. 뭐 대들고 뭐 대드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계기죠. 공부하기 싫고 막 이러면은 그러면 이제 거기서 꽥 하고 소리 지르는 건 이제 제 역할이고. 대표님, 저 요즘은 이제 그나마 그 이제 뭐 이주 가정 다문화를 바라보는 사회 시선도 많이 바뀌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좀 더 남아 있을까요? 우리가 사회 인식이나 이런 부분들. 네. 네. 제가 5년 전에 네. 이제 그 나이지리아 엄마랑 같이 한국어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무슨 이제 공부를 하다가 깜둥이라는 설명을 해야 돼서 제가 이제 뭐 깜둥이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엄마가 선생님 잠깐만요 그러더니 조금 전에 이야기한 걸 다시 한번 얘기해 달라고 깜둥이 그랬더니 자기가 슈퍼를 갔는데 그분들이 못 알아들을 것 같아도 그런 것들은 또 알아들어요. 근데 해방촌에 또 연세 드신 분들 많잖아요. 괜히 싫어하는 거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깜둥이 어쩌고 저쩌고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 얘기를 듣고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몰랐는데 분명히 자기네들을 비하하는 말이라는 느낌은 있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정확한 뜻을 또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셨어요. 근데 아직까지 제가 이제 어저께도 그 외국 엄마를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너네 세금도 안 내잖아. 그런데 세금도 안 내는데 우리가 굳이 너네들한테 이렇게 돈을 투자를
투자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라고 했는데 그 엄마가 뭐라 그러시냐면 우리가 왜 세금 안 내냐고. 밥 먹으러 가면 10% 부가세. 그쵸.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거 다시 공부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부가세라고 하는 거는 또 다른 의미의 세금인데 이들이 봤을 땐 내가 15,000원만 내도 되는데 1,500원을 더 내는 거니까 이건 세금이고. 그리고 이제 뭐 그럼요. 연수생이든지 이렇게 갔을 때는 연수생 아니래도 식당 같은 데서 뭐 일을 하시고 그러면 세금을 많이 내시나 봐요. 근데 우리가 왜 세금 안 내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당황했죠. 공부 좀 해야 되겠다. 세금에 대한 공부. 네. 지금 코로나에 저희가 백신을 지금 불법 체류자한테도 코로나 백신을 준다. 그걸 이제 정부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든 그렇게 만들게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다문화 가정한테도 우리가 정부에서나 사회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진짜 대표님이 노력은 하고 계시지만 개인적인 역량으로 힘든 일을 사회에서 이렇게 뒷받침해주면 정말 좋을 것 같으네요. 아직도 이주민에 대한 그 다문화, 이주 배경, 중도 입국 이제 그런 청소년들의 그런 분들에 대한 저희의 이미지가 사실은 네거티브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요즘에 고민하는 거는 그냥 뭐 교육 격차 해소, 뭐 역량 강화 이게 아니라 정말 이 글로벌한 뭐라 그러지? 그 세계관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얘네들한테 가르쳐서 한글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 친구들이 정말 한국에서 어떤 역량을 발휘할지 모르잖아요. 그럴 수도 있고 얘네가 또 자기네 본국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다른 제3국에 갔을 때 가서도 분명히 자기의 역량을 드러낼 수 있다면 그거는 저희가 성공을 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그런 카피 그런 스토리 라인을 좀 다시 네네. 생각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요즘 계속 하고 있어요. 네. 그 용산구는 보니까 안타깝게도 인권 조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도 같이 좀 시민사회와 고민을 하면서 더 스페이스 프렌즈도 함께 좀 힘을 네. 보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하실 게 너무 많으실 것 같아요, 대표님.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그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게 있을까요? 계획은요. 네. 돈을 벌어야죠. 네, 저 계속 여기만 오면 돈 번다는 얘기를 이제 하고 네네.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저희가 작년에 아까 SK라는 얘기가 나와서 CSAP라고 하는 그게 이제 체러티 스타트업 엑셀러레이션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뭔가 역량을 강화시켜 주면 소셜 미션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거기에 95개가 공모를 했는데 3팀을 뽑았는데 저희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이제 그렇게 교육을 많이 이제 받았죠. 네. 그래서 그걸 무슨 그만큼 더 스페이스 프렌즈의 경쟁력 그게 역량이 크다는 거죠. 앞으로도 많이 좀 기대가 될 것 같아요, 대표님. 저는 되게 큰 출판사에서 네. 그 어느 부분을 좀 이렇게 사가지고 그 비용을 얘네들이 그 다문화 가정에 이제 많이 돌아갈 수 있게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하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분들이 또 계시겠죠. 몰라서 네네. 그러시고 또 저한테도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기업이 돈을 써야 되는데 어디다 줄지 몰라서 갖고 있는 데도 많다. 저희는 그런 데를 못 찾는 거고 그런 회사는 저희 같은 데를 못 찾는 건데 그것도 또 어느 기회가 되면 저희의 역량이 이제 강화가 되고 저희가 더 그만한 이제 뭐라 그러지? 그 그릇이 되면 또 얘기를 하다 찾아오겠죠. 보니까 혹시 지역의 주민들이 뭐 자원봉사나 아니면 후원 이렇게 좀 참여하고 싶어요 이런 생각들도 있을 텐데 대표님 혹시 시민사회에서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을까요? 사단법인을 만들었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세금을 이제 내야 되는 분들은 저희한테 기부해 주시면 기부금 영수증 드릴 수 있고요. 저희 이제 제가 오거리에서 하도 왔다 갔다 애들 데리고 하니까 이제 치과 원장님이 저보고 도대체 무슨 일 하는데 이렇게 애들을 데리고 왔다 갔다 하냐. 그러셔서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그럼 자기가 후원하겠다 그러셨어요. 몇 년 전에. 근데 제가
네, 원장님 제가 돈이 필요하면 찾아갈게요. 그리고 한 번도 안 갔단 말이죠. 네네. 이제는 정말 찾아가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은 지역에서도 우리 더 스페이스 프렌즈에 같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으니까 언제든지 문을 두드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어떠셨어요? 저희 방송, 라디오 방송. 또 이제 이렇게 안에 쌓여 있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막 또 꺼내니까 또 되게 좀 저는 또 힐링이 되고요. 네네. 사실은 요즘에는 잠이 안 와요. 자다가도 새벽 2시 막 이렇게 깨면은 생각이 막 많으니까 잠을 못 자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나와서 또 이제 말씀을 이렇게 풀고 나니까 좀 속이 후련하기도 하고, 네, 그래요. 대표님, 저도 밤에 잠이 안 오는데 저는 내일 비가 올까 말까 이런 걱정으로 잠이 안 오는데 너무나 이게 이 우주가 다르게 느껴지네요. 존경스럽죠. 부럽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아니요. 존경스럽죠. 저희가 오늘 대표님하고 얘기하면서 진짜 많은 것들을 배운 것 네네. 같아요. 사실 아. 지역의 이런 문제들을 생각만 하지 어떻게 네. 해결해야 되지? 내가 어떤 역할을 하지? 이거 쉽지 않잖아요. 이게 선뜻 다가가기 힘든 부분이었는데 네. 예,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셔서 음. 저는 제가 이태원에서 태어나서 제 주위에 정말 외국인들이 많았거든요. 네, 근데 네. 이제 그런 다문화 가정하고 음. 이렇게 밀접하게 같이 이렇게 지낼 일은 없었는데 예, 이미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시고 지금 꿈도 크시고 예, 정말 부럽습니다. 예, 예. 그 이제 많이 그래서 제가 어디들 작년에 그 SK 이제 끝나면서 제가 계속 얘기했던 거는 대기업에서 다문화 친구들의 관심을 가져다오. 네. 아니 왜냐하면 얘네들이 정상적으로 훌륭하게 잘 자라야 우리나라가 그런 뭐라 그러죠? 비용 사회적 비용이 그렇죠. 비용을 더 많이 절약하는 거예요. 주는 지금 거죠. 맞아요. 오산중학교 상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경찰서 들락날락하기 시작을 했단 말이죠.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또 네, 이제 네. 지풍노도의 그쵸. 시기가 네, 되고 네,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이 친구들한테 정말 꿈을 찾아주고 한국 사회에서 걔네들이 성공할 수 있는 정착할 수 있는 뭔가 이 길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터주지 않으면 얘네들은 반드시 우리나라에 이제 나중에 우리 사회에 이 반대급부로 이제 다가올 때가 분명히 제 생각에는 5년, 10년 아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관심을 가지시고 자꾸 컨택 포인트를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한번 만나면 왜 아프리카 애들 되게 막 무섭잖아요. 조금 커도 좀만 크면은 시커멓고 막 무섭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하고 예를 들어서 뭐 한번 뭐 만나서 밥을 뭐 떡볶이를 한번 먹었다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익숙하고 좀 친해지는데 친구가 되는 거죠. 그 네. 전에는 이제 계속 밀어낼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 그래서 요즘도 계속 또 생각하는 게 어떻게 이제 그런 코로나만 아니면 그런 컨택 포인트를 만들어서 편안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교류의 장을 만들 수 있을까 네, 네. 그런 생각도 해보죠. 네, 코로나가 끝나고 그런 기회가 있으면 저희들도 네. 꼭 네네. 참여하도록 할게요.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대표님. 아이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We're all going on a summer holiday. No more working for a week or two. Fun and laughter on our summer holiday. No more worries for me or you. For a week or two. We're going where the sun shines brightly. We're going where the sea is blue. We've seen it in the movies. Now let's see if it's true. Everybody has a summer holiday, doing things they always wanted to. So we're going on a summer holiday to make our dreams come true. For me and you. We're going where the sun shines brightly. We're going where the sea is blue.
We've seen it in the movies. Now let's see if it's true. Everybody has a summer holiday, doing things they always wanted to. So we're going on a summer holiday to make our dreams come true. For me and you. 용산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지금 여러분은 마을 라디오 용산 FM 안녕하세요 용산 시즌 2 라이브 용산 사회적 경제를 듣고 계십니다. 네, 이번 코너는 저희 센터 소식입니다. 이달의 용사 레터인데요. 저희 센터 소식보다는 지금 이제 다른 외부의 소식들을 가지고 왔어요.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서초구 사회적 경제 통합 지원센터에서 제1기 서로 돌봄 예술단 모집을 하고 있어요. 9월 2일까지 선착순 모집을 하고 있고, 예술을 통한 자기 효능감 및 자기 개발로 60세 이상의 예술하는 할머니, 할아버지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합니다. 월요일 10분, 수요일 10분을 모집하고요. 4회차 기본 교육 후 합동 발표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접수 방법은 이메일로 신청을 하시고 문의사항은 서초구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저희 용산구에 계신 분들 누구나 또 참여 가능하십니다. 전화번호는 02-2055-3055 창장마을입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다음은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2021년 기획사업 공모입니다. 기획사업 공모 내용은 두 가지 사업으로, 첫 번째 사업은 필환경도시 만들기 프로젝트, 두 번째 사업은 디지털 약자들의 온택트 활용 능력 향상 지원 사업입니다. 신청 기간은 8월 23일부터 9월 17일 6시까지입니다. 접수 방법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온라인 배분 신청 시스템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 있는 사업별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세 번째 소식은 2021년도 사회적 경제 여성 분야 창업 입문 과정 수강생 모집 공고입니다. 사회적 경제 인식 제고 및 사회적 경제 분야의 창업 발판을 마련하고자 2021년 사회적 경제 여성 분야 창업 입문 과정을 운영합니다. 지역과 관계없이 사회적 경제로 창업을 계획 중인 여성분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요. 신청 기간은 8월 26일 목요일까지입니다. 문의는 사회적경제연구원 협업지원실 042-221-991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경제 진입을 희망하는 예비 창업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는요. MZ세대 특유의 역동성을 갖춘 연세대학교 대학생들이 시간, 자원 등의 부족으로 프로젝트 등을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 기업을 도와서 프로젝트를 함께 기획, 운영하는 사회적 경제 기업 문제 해결 프로젝트를 준비하였습니다. 젊은 감성의 연세대학교 대학생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사회적 기업, 경제 기업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8월 29일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고요. 문의는 상상 우리 프로보노보팀 02775-3385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네, 네 번째는 우리 용산구에 있는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신청을 하시면 연세대학교 학생들이 와서 다양한 협업 사업들을 지원을 하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지역의 주민분들께서 참여할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자세한 거는 저희 용산구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게재가 되어 있어요. 보시고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8월 방송도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선생님. 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표님하고 방송을 했는데요. 매번 느끼지만 우리는 우리 지역에 이렇게 가치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너무 소중하고 자랑스럽습니다. 네, 코로나로 힘든 여름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 곁에는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이 여름 속에서도 열심히 활동하는 기업이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사회적 경제. 안녕하세요 용산 시즌2 라이브 용산 사회적 경제 8월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달에 뵐게요.
멈추지 않고 달려갈 거야 baby 그곳에 파란 하늘 보여주고 싶어 baby 내 손 한번 꼭 잡아주겠니 baby